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굉장히 특이하고 신기한 생물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이 친구들인데요. 실루엣만 봐도 뭔가 일반적인 생김새는 아닌 것 같죠? 길쭉길쭉한 게 뭔가 뱀처럼 생기기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고기 종류입니다. 이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진작에 전용 수조 세팅과 물잡이까지 다 끝내놨었는데 막상 구하려니 또 없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일단 비닐에 담겨 있어서 자세히 안 보이니까 촬영용 수조로 서둘러 옮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 마리씩 넣어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뱀이 아니라 물고기입니다. 짜잔! 오늘 소개할 생물의 정체는 이 친구들입니다. 너무나도 뱀처럼 생긴 이 물고기들은 가드닐이라고 불리는 물고기인데요. 아마 대형 아쿠아리움을 관람하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물고기일 겁니다. 물론 이렇게 모래 속에 머리만 내민 채로요. 때문에 이 친구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텐데요. 가드닐은 주로 인도태평양 일대의 열대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고 세계적으로는 35종의 가드닐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되는 가드닐은 그 중에 스파티드 가드닐이라는 종입니다. 가드닐이라는 이름 뒤에 장어를 뜻하는 일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걸 보면 이 친구의 정체를 알 수 있으실 텐데요. 가드닐은 뱀장어목 붕장어과에 속하는 소형 장어의 일종입니다. 그럼 앞쪽에 가든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지는 잠시 후에 이 친구들의 특성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드닐의 생김새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얼굴은 못생겼습니다. 그래도 커다란 눈망울이 있어서 예쁠 것 같지만 그래도 못생겼습니다. 몸 전체적으로는 이런 작은 반점들이 빼곡하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커다란 반점들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해당 종이 스파티드 가드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개체에 따라서 이 반점의 크기와 형태 그리고 개체의 발색들까지 모두 제각각이네요. 그리고 아무리 장어라곤 하지만 진짜 너무 뱀처럼 생긴 거 아닌가요? 사이즈는 대략 이 정도로 새끼뱀 정도의 크기인데요. 이 정도 사이즈가 성체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물고기를 만지고 있는 건지 물뱀을 만지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까지 하네요. 가드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모래 속에서 얼굴만 내밀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볼 기회는 앞으로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을 준비된 수조로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수조가 가드닐만을 위한 공간인데요. 가드닐은 몇 가지 특성상 이렇게 가드닐만 단독으로 사육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모래 속으로 파고들어 몸을 세우는 특성 때문에 바닥재의 높이는 10cm 이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입자 또한 슈가 사이즈의 가는 입자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물맛댐과 온도맛댐을 마친 가드닐들을 넣어볼까요? 가드닐 투입! 자, 하늘에서 굵직한 숯화면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한 마리씩 차례대로 모래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가드닐은 튼튼한 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춤을 추듯이 바닥으로 파고 들어가는데요. 엄청난 트월킹을 보여주면서 박력 있게 파고 들어가네요. 이러한 습성 때문에 바닥재의 입자가 굵을 경우 피부에 상처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바닥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가드닐을 투입하고 모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개체는 폐사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다행히도 모든 개체들이 금세 모래 속에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그 후 이렇게 아쿠아리움에서 본 것 같은 모습으로 머리만 빼꼼 내민 채 주변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가드닐은 역시 장어 종류이기 때문에
꼬리를 이용해 수조벽을 타고 탈출을 아주 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테두리를 막아서 투신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든일은 그 어떤 물고기보다도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인데요. 때문에 주변의 조그만 기척에도 구멍 속으로 주랭랑을 쳐버리고요. 안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결코 구멍 속에서 몸을 길게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격들 때문에 기타 어종과 합사할 경우 먹이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게 되고요. 이 녀석들도 입수 초반이라 정말 머리만 겨우 내민 채 경계만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구멍만 파놓은 채 안 나오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입수 하루가 지나자 6마리 중 5마리가 한 번에 머리를 내밀어줬는데요. 워낙 소심한 종이다 보니 한 번에 모든 개체가 나와 있는 걸 보려면 아무래도 적응 기간이 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들에게 먹이를 한번 줘볼 건데요. 가든일은 야생에서 주로 수류에 떠다니는 플랑크톤 등의 작은 생물들을 먹고 살고 사육 시에는 생먹이류와 사료를 모두 급여할 수 있는데요. 사료의 경우 성공률이 좀 떨어지고 보통 생먹이를 급여하게 됩니다. 일단 냉동 브라인 슈림프 성체를 한번 줘볼게요. 우선 몇 마리를 줘본 결과 별 반응은 없네요. 이번엔 아쿠아리움 등에서 가든일 먹이로 많이 사용되는 냉동 곤쟁이를 줘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곤쟁이에도 반응이 없고요. 혹시 몰라 최대한 가까이 던져줘 봤지만 오히려 귀찮아하는 듯 보이네요. 그렇게 며칠에 걸쳐 매일매일 피딩을 시도해봤지만 결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젠 이렇게 몸을 길게 뻗어주는 게 조금씩 수조에 적응하고 있나 싶어 다시 한번 먹이를 줘봐도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 꼭 미어캣 같지 않나요? 겁은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며 경계하기 바쁘네요. 그리고 생먹이를 급여하다 보니 이렇게 먹지 않으면 하나하나 제거해줘야만 암모니아 폭탄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생물들을 일반적으로 안 키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니까요. 거기다 이렇게 먹이 붙임이 어려운 종들의 경우 사육자의 노동은 배가 됩니다. 결국 브라인 슈림프 성체와 곤쟁이 모두 실패를 하고 특단의 먹이를 구입해봅니다. 짜잔! 바로 카라누스류에 속하는 일종의 플랑크톤형 먹이인데요. 무려 3만원이나 하는 거금을 주고 구해왔습니다. 자, 이제 이놈들도 양심이 있으면 먹어줄 겁니다. 이야, 벌써 먹을 준비를 하는 건지 몸을 엄청난 길이로 일으켜 세웁니다. 이거 필이라도 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먹이를 줘봅니다. 이 싸늘한 반응은 뭐죠? 네, 그렇게 3만원이 또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데 가든일 먹이 붙임 정말 쉽지가 않네요. 그렇게 먹이 붙임과 씨름하던 어느 날 혹시 몰라 사료를 한번 줘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최대한 작게 부숴서 뿌려봅니다. 미약하게나마 입질을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아주 소심하게 깨작거리는 게 보이는데요. 이번엔 플레이크 사료를 작게 부숴줘 봤습니다. 먹네요? 관심 없는 척 하더니 작은 조각 하나를 슬며시 삼킵니다. 그리고 우연일까 싶어 다시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또 먹습니다. 심지어 다른 녀석들도 입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너무 허무한데요? 아니, 보통 사료 순치율이 낮아서 주로 생먹이로 사육하는 종인데 이놈들은 특이하게 사료에만 반응을 보이네요. 뭐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결과적으론 개이득입니다. 물론 아직 모든 개체가 먹어주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 녀석은 아주 사료 반응이 좋네요. 그런데 아무리 사료를 먹는다고 해도 자기 근처에 오는 사료만 먹는 데다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사료에는 또 노관심,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이 가든일들은 수류에 떠다니는 먹이를 먹고 살기 때문인지 이렇게 수류를 생성해서 먹이가 날아다니게 해야만 먹이 반응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짜 무지하게 까탈스러운 놈들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사료가 흐르지 않는 자리로 잘못 잡으면 그날은 굶는 겁니다. 뭐야? 한 마리가 더 있네요? 얘는 구석에서 우연히 마주친 건지 아님 둘만의 썸이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뭔가 좀 수상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조금씩 몸을 높이며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가든힐은 가슴 지느러미가 눈에 잘 안 보이는데요. 아주 자세히 보시면 여기 요 초파리 날개 같은 게 가슴 지느러미입니다. 습성상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퇴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느러미라고 조금씩 까딱거리긴 하네요. 그리고 초반에 이 친구들 이름에서 가든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를 말씀드리기로 했었는데요.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군집해서 몸을 내민 채 물살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꼭 정원같이 보인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모습을 담아보려고 열흘 정도 기다려봤는데요. 아직 완벽히 적응하지 못했는지 모든 개체가 한 번에 나오는 모습은 목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시간이 더 흐르면 먹이도 좀 더 적극적으로 먹으면서 활동할 거라 생각들고요. 저는 계속 이렇게 이놈들이 먹다만 찌꺼기를 치우면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완벽히 적응된 가든힐의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